결혼 안 해도 되잖아.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 결혼하면 인생 끝난다. 비용만 늘어난다. 이게 지금 일본 야후 재팬에서 좋아요 10,000개 넘게 받은 실제 댓글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한국인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끝까지 보면 완전히 관점이 바뀔 겁니다. 숫자부터 보면 바로 충격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본의 연간 혼인 건수는 약 4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무려 50년 만에 역대 최저를 갱신한 수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게 한 해 반짝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5년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속도라면 2030년대에는 연간 40만 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에서 관련 기사가 뜨면 댓글창이 폭발합니다. 연봉 낮은데 결혼은 사치다. 라는 댓글이 좋아요 18,000개를 받았고, 결혼하면 손해보는 구조인데 누가 하냐. 라는 댓글이 좋아요 13,000개를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분풀이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 사회 전체의 인식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이건 한 명, 두 명의 극단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주류가 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첫 번째로, 경제 구조 자체가 결혼을 막고 있습니다. 일본 남성의 실질 평균 연봉은 2000년대 이후 사실상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비용과 양육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도쿄 기준으로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천만 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3억 원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결혼식 비용, 신혼집 보증금, 가전 구입비까지 합치면 초기 비용만으로도 수천만 엔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 층에서 이런 말이 퍼지는 게 당연한 거죠.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재정 계약이다. 이게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십만 회 이상 공유된 문장입니다. 또 연봉 없으면 연애도 못한다는 말도 일상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단순한 녹두리가 아니라 실제로 일본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이거든요. 취업해도 비정규직이 많고 정규직이 돼도 임금 상승이 거의 없으니까 결혼은 사실상 특정 계층의 특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 여성들의 결혼 기준이 최근 들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안정적인 직장 하나만 있어도 결혼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연봉, 외모, 성격, 가사 능력, 취미, 생활력까지 전부 갖춘 이른바 완성형 남성이 아니면 아예 대화 상대도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거든요. 실제로 일본 유명 결혼정보회사 데이터를 보면 여성 회원들이 원하는 상대방 연봉 기준이 지난 10년 사이에 평균 100만 엔 이상 올랐습니다. 일본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 기준이면 결혼 가능한 남자가 몇 %나 되냐? 라는 말부터 평범한 남자는 시장에서 퇴출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자조가 아닙니다.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남성 중 40대까지 한 번도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 남성들이 선택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애를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남성들을 초식남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건 소수가 아닙니다.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혼자 여행, 혼자 밥 먹기, 이게 하나의 정상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삶을 SNS에서 자랑하는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 댓글에는 이런 말이 넘쳐납니다. 연애는 리스크, 혼자가 안정이다. 또 여자 눈치 볼 필요 없는 솔로가 진짜 자유다. 라는 말도 자주 보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시장에서 경쟁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남아있는 사람의 희소성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 이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미 끝난 시장일까요? 잠깐 여기서 더 충격적인 데이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4년 데이터를 보면 일본 20대에서 30대 초반
남성 중 이성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60%를 넘겼습니다. 연애를 못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성 자체와 교류가 없는 상태가 주류가 된 겁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같은 조사를 1990년대에 했을 때 그 비율이 30%대였습니다. 30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더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청년 백서에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연애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는 겁니다. 원하는데 못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반전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일본이 결혼 리스크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일본의 이혼율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 양육비 부담, 거기에 주거 문제까지 얽히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리셋되는 사례가 쌓이고 있거든요.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은 하이리스크 저수익이다. 또 이혼하면 인생이 리셋된다. 이게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실제 사례가 수없이 쌓이면서 생긴 사회적 공통인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일본에서는 결혼 대신 동거, 연애 대신 가벼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예 연인처럼 행동해주는 유료 남자친구, 유료 여자친구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거든요. 이걸 일본에서는 렌탈 파트너라고 부르는데 이 서비스 이용자 수가 지난 5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다는 업체 인터뷰가 실제로 보도됐습니다. 진짜 연애 대신 비용을 내고 연애를 흉내내는 서비스가 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외로움이 상품이 된 겁니다. 일본에서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을 위한 식당, 칸마기 서비스가 기본이 됐고 혼자 찍어주는 사진관이 도쿄 전역에 생겼으며 1인용 노래방 개인실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결혼율 붕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현상입니다. 혼자 사는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정착됐거든요. 그리고 그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산업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한국 남성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세 번째 반전 포인트, 지금 나옵니다.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평가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K컬처 열풍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제 연애 시장에서 체감되는 차이가 있거든요. 일본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올라옵니다. 일본 남자는 고백도 먼저 안 한다. 한국 남자가 훨씬 낫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국 남자는 데이트를 리드한다. 일본 남자는 어디 갈지도 못 정한다. 이게 일본 여성들이 실제로 인터넷에 올리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일본 외국인과의 결혼 통계를 보면 일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국 1위는 중국이지만 2위권 안에 한국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미지가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건 구조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일본 남성들이 연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남성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후보 중에서 언어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문화적으로 친숙하고 이미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한국 남성이 1순위로 올라온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기서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건 연애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은 하나의 시장으로서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결혼이 줄어들고 1인 가구가 늘고 외로움을 상품으로 파는 서비스가 급증하고 여기에 외국인 파트너에 대한 수요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한 사람은 연애뿐 아니라 비즈니스까지 연결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본 여성 대상, 뷰티, 패션, 라이프스타일 채널들이 빠르게 구독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국제 연애 경험자 인터뷰 콘텐츠는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고요. 심지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을 연결하는 매칭 앱이 새로 출시되자마자 일본 앱스토어, 소셜 카테고리 상위권에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디어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일본의 붕괴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한국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지만 일본은 이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방 소도시들은 이미 고령화와 인구 소멸이 시작됐고 젊은 여성들이 도쿄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도쿄 인구 데이터를 보면 20대 여성 인구는 증가했지만 20대 남성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도쿄에는 결혼 상대를 찾는 여성이 넘치고 있는데 그 여성들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일본 남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백 누가 채울 것 같으세요? 지금 이 흐름을 보고도 기회가 안 보인다면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애가 쉬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일본이라는 나라와 연결되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진짜 들어가야 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콘텐츠든 사업이든 개인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결혼이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어려우면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안 하겠다고 선택하면 시장 자체가 비어버립니다. 그 비어버린 자리를 누가 가져갈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남성이 일본에서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게 진짜 쉬워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보십니까?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떤 입장이든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 내부 상황,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진짜 정보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 바로 연결됩니다.